네, 경찰이 김병기 무소속 의원에게 출석을 통보했습니다. 본격적인 수사가 시작된 지 한 달이 지난 시점이어서 늑장 수사라는 비판도 나옵니다. 옆에 누구 있어? 없습니다. 보이지 않는 카드가 있잖아. 우리 한 사람이 일부 직접 쓴 게 있더라고. 김병기 의원이 같이 이 사람을 만나면 된다. 편입 방법에 대해서 물어봐라. 라고 해서 그날 약속 잡고 그날 간 겁니다. 거기에 찾아가는 게 얼마나 부적절합니까? 사람의 편입 문제로 공무원의 월급을 받는 국회의원의 비서관이라서. 김병기 의원의 제명부터 수사가 시작된 지가 꽤 오래된 것 같은데 이제서야 경찰이 출석을 통보했다는 소식이 전해졌고요. 아직 날짜는 조율 중인 것 같습니다. 근데 받고 있는 혐의가 13개 정도가 되는 것 같아요. 강성필 부대변인님, 물론 혐의가 많고 조사할 게 많았고 관련해서 미리 불러둘 사람이 많았다고는 하는데 소환 통보 너무 늦은 거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거든요. 어떻게 생각하세요? 물론 소환 통보가 우리 국민들 눈높이에 느끼기에는 다소 좀 느릴 수도 있겠다. 저도 그런 생각은 듭니다. 근데 이제 또 실물을 좀 보면 사실 이제 압수수색을 하고 나면 그 압수물에 대해서 분석을 해야 되잖아요. 그런데 사실 김병기 전 원내대표, 전 민주당 의원에 대한 사실 녹취록 같은 거는 사실 너무 많을 것 같아요. 제가 누구한테 들어보니까 일반인도 뭐 카카오톡이라든지 뭐 녹취록 보면은 뭐 1,2,000개씩 나온다는 거예요. 아, 자동 녹음이 돼서 그런 거예요? 네, 그런 분들은 나온다는 거예요. 근데 이분은 사실 본인이 다른 사람과 했던 통화가 한 명하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. 그래서 이렇게 여러 명과의 대화 녹취라든가 그런 것들을 분석하고 또 분석이 끝난 다음에 이것을 또 혐의로 연결시킬 수 있는 어떤 계획을 짜는 시간이 조금 더 걸리지 않았을까 그렇게 조심스럽게 예상해 봅니다. 예, 구자룡 변호사님, 혐의가 꽤 많은 것 같은데 어떤 의혹들로 지금 수사를 받게 되는 건가요? 뭐 안에 법인카드 유용 의혹이나 차남의 숭실대 편입 의혹 뭐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가 지금 한 13개 정도 있거든요. 근데 예. 혐의가 많다는 거는 사실 조사 시간이 많이 걸려가지고 소환을 뒤로 미룰 수 있는 사유가 되지는 않습니다. 왜냐하면 저 혐의를 공통으로 하는 증거가 다 겹치는 게 아니거든요. 그러면 증거가 나온 거에 대해서 일단 소환을 하고 그 진술을 얻은 다음에 새로운 증거에 의해 가지고 추궁을 하고 그 진술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이거를 확인하는 게 수사 기법이거든요. 네. 그런 진술이 계속 바뀌면 거짓말이 탄로나고 진술을 번복할수록 신뢰도를 잃고 그러면은 아, 이 부분에 대해서는 거짓말이구나, 죄질이 높구나, 구속영장까지 청구해야지 이렇게 가는 건데 사실상 굉장한 예우를 한 겁니다. 보통의 사건은 혐의가 저렇게 많으면 일단 불러놓고 그리고 나서 새로운 증거에 의해 가지고 또 부르죠. 저건 벌써 한 4번 정도는 했어야 되는 사건인데 네. 저걸 이제 와가지고 하면은 다른 관련자들에 대해서 어떻게 조사받았어요? 확인하고 들어갈 수 있는 기회를 주는 셈이거든요. 지금 증거도 어디까지 모였는지 압수수색 당하면 내가 뭘 뺏겼는지 내가 알잖아요. 그러니까 아 이렇게 물어보겠구나. 관련자에 대해서 이렇게 물어보겠구나라는 걸 확인하고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과거에 굉장한 정치적 거물인 경우에는 굉장히 큰 사건임에도 맨 마지막에 한 번 부르고 끝나는 경우 이렇게 많이 보셨잖아요. 사실 네. 그 자체가 굉장한 예우입니다. 김병기 의원은 무소속 의원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수사절차에서는 받고 있는 거다? 받은 거죠. 그러니까 예. 굉장히 변호 전략을 세울 수 있는 시간을 벌어준 거는 맞다 이렇게 생각합니다. 이현정 위원님, 그런데 네. 오늘 경찰이 브리핑을 좀 간이로 한 게 있어서 기자들이 질문을 했거든요. 네. 왜 이렇게 조사가 늦어졌냐? 왜 이렇게 늦게 부르냐라고 했더니 조사 준비가 다 돼야 소환을 하는 거다. 자꾸 부르면 인권 침해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. 경찰의 인권 침해 예, 자꾸 부르면 인권 침해래요. 좀 낯선데요. 그러니까 이게 뭐 물론 이제 시민에 대한 인권에 대한 보장 당연히 해야겠죠. 근데 지금 이 김병기 전 의원 같은 경우는 이제 권력을 있었던 분 아니겠어요? 예. 근데 과연 경찰이 이 기준을 똑같이 시민들에게 적용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김병기 의원 사건 같은 경우는 굉장히 정치적으로 큰 사건이고 사건 규모도 큽니다. 그리고 또 여러 가지 경찰이 이미 예전에 제기됐던 문제에 대해서 본인들이 수사를 안 하고 덮었던 전례가 있지 않습니까? 예. 그럼 왜 그때는 인권 침해할 것 같아서 인권 보호한다고 덮었나요? 그럼 이제 와서는 인권 침해한다고 천천히 부르고 뭐 경찰 편의한 대로 옛날에는 다 수사가 했는데 그냥 자기들이 암장해버리고 수사 안 하고 이제 와서는 수사가 저렇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인권 침해한다고 천천히 부르고 예. 도대체 그 잣대는 뭔가요? 정말 핑계라고 생각이 들고 아까 구자룡 변호사 설명했지만 이거야말로 김병기 의원에게 그 큰 특혜를 주는 겁니다. 자 이렇게 되면
뭐 한 9시간, 8시간 요즘은 밤샘 조사 못 하잖아요. 예. 그러면 이 많은 사건을 몇 문제를 물어볼 수 있을까요? 한 문제 가지고 하루 조사해도 부족할 거예요. 혐의가 지금 13개인데. 그러니까 이거 조사하고 나면 진술 조사하고 나면 또 확인하는 절차가 거치잖아요. 예. 그거 한 3-4시간 거칩니다. 그러면 하루에 조사받을 수 있는 시간이 얼마 안 돼요. 이거 다 물을 수 있겠어요? 핵심적인 몇 개만 묻고, 왜냐하면 이 진술이라는 거는 계속적인 질문과 답변을 통해서 거기에 어떤 허점을 찾아내는 거거든요. 진술이 바뀌는 거를 찾아내는 거예요. 예. 저도 예전에 학생 시절에 조사를 받아본 적이 있는데 직접 받아보셨군요. 예, 조사를요 똑같은 걸 몇 번 받습니다. 네. 몇 번 받고 앞에 진술과 뒤에 진술이 왜 틀리냐 이걸 집중적으로 추궁받아요. 또 진술 받아요. 네. 그럼 또 왜 뭐가 있냐 이걸 통해서 결국은 혐의를 찾아내는 거거든요. 마찬가지로 이 김병기 의원 같은 경우도 몇 차례가 수사를 거쳐서 진술이 바뀌는 부분들을 찾아내서 그거에 대한 것들을 치고 나가야 나중에 이거를 혐의화할 수 있는데 지금 저런 식으로 하면 그냥 본인한테 설명해주는 기회 그 정도 저는 그 이상 아니다는 생각이 듭니다. 예. 김병기 의원은 경찰과 조율 끝에 조만간 경찰에 출석을 할 것 같고요. 속보가 도착을 한 것 같아서 속보도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민주당의 공천헌금 의혹과 관련해서 경찰이 강선우, 김경 두 사람에 대한 영장을 신청했고 검찰이 오늘 청구했다라는 소식입니다. 검찰에서는 범행이 중대하고 도주 우려 및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합니다. 일단 강선우 의원은 현역 의원이기 때문에 국회 체포동의안 절차가 남아 있고요. 예, 체포동의 절차를 거쳐서 가결이 될 경우에 영장 심사를 받을 예정입니다. 제가 질문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일단은 영장을 경찰이 신청한 지가 나흘이 됐는데요, 구전의 변호사님. 원래 청구하는 데까지 이렇게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건가요? 아니요, 원래 이렇게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. 그래서 수사권 조정 이후에 폐해를 또 하나 느낄 수 있는 게 과거에는 경찰에서 수사하더라도 수시로 검찰에 자료를 보내가지고 수사 지휘를 받았었거든요. 지금 뚝 떨어져 있으니까 경찰에서 하는 동안 검찰은 몰라요, 이거를. 내용을 전혀 몰랐군요. 전혀 모르죠. 그러니까 신청하고서 나서 이제 기록 검토를 하면 이게 맞는지 틀린지 또 검토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. 영장 청구라는 건 또 굉장히 엄중한 사안에 대해서 하는 거니까. 그래서 검찰이 그때부터 기록을 파악하려니까 제도적으로 시간을 잡아먹게끔 지금 설계가 돼 있는 겁니다. 예. 예전에 비해서 형사 사건이 뭐 속도가 한 3배 이상 늘어졌다라는 거 언론 보도에도 많이 나왔잖아요. 이렇게 중대한 사건, 지금 검찰도 영장 청구에 범죄 혐의가 중대하다 그러잖아요. 근데 이렇게 현기증 날 정도로 숨 넘어가기 정말 기다리느라고 숨 넘어갈 뻔했거든요. 미국도 갔다 오고 뭐 이런 식으로 완만하게 진행되고 나서 혐의가 중대했다라고 하면은 그럼 그동안 뭐 한 거지? 이런 생각을 더 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. 예. 수사권 조정, 그리고 눈치 보기, 뭐 정치 권력 가진 사람은 다 혜택 보고 이런 것들이 버무려져 가지고 앞으로 힘 있는 사람에 대한 수사는 그나마 언론과 여론에서 받쳐줘 가지고 수사 동력이 살아있지 않으면 이거보다 더 망가지겠구나라는 거를 보는 전조 아닌가 싶습니다. 예. 알겠습니다.